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은 19탄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6.25 길동이 바로바로 핫 이슈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19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바로 핫 이슈의 제목은 한방에 날려버린 박정인 장군, 대한민국이 시원했다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요즘처럼 북한군은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김정은이는 지난 25일부터 어제 10월 1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새벽, 도로위, 기차위, 심지어는 물속에서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깨비 장난하듯 KN-24나 25형의 SRBM이나 화성 12형의 IRBM 등등을 쏴대면서 불장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5년 만에 한미 합동훈련과 한미일까지 동맹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지금 북한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다고 폭죽 노림을 하면서 미사일을 쏴대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는 40-50년 이상 된 전투기 130회들을 싸그리 공중에 띄워가지고 파철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시위 비행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정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파철이 무슨 소리냐고요? 완전히 다 고물된 비행기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고철이란 말을 그 사람들은 파철이라고 그러는데요. 떨어지면 파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물이 공중으로 날아다닌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어도 핵과 미사일만 있으면은 김정은 정권이 무사할 줄 알고 우리 형부에 막말을 쏟아내며 날뛰는 이제 과연 전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 폭침 그리고 얼마 전 도발했던 우리 서해바다 감시선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워 죽이는 것까지 최고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혀왔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 속에서 성숙한 국민다움으로 어금니 꽉 깨물어가며 참고 또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근접해 있고 국방력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확고한 6위권에 도달하였으며 해외 무기 수출은 이제 4대 메이저급 안으로 확실히 든 것으로 평가되는 힘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간보기를 하는 것인지 또다시 도발을 하려는 전주곡인지 자꾸 사자 코털을 건드리는 고양이처럼 깝죽거리는 것이 애처롭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형님 같은 마음으로 모든 도발들, 막말들, 무리한 행동들을 다 받아주고 참아왔던 것도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김정은이는 왜 모를까요? 참수당할까봐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김정은이는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깊이 자명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북한노동당 창건기념일 10월 10일을 전후해서 도발 현장과 그들의 행사장에 잠깐씩 얼굴을 내민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더 이상 좌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김정은이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무장공비 침투, 또 동해 잠수함 침투,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우리의 대응은 그렇게 화끈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생각도 많았으며 맨날 이렇게 두들겨 맞지만 말고 말로만 응징한다고 하지만 말고 이런 것을 참아왔던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요즘 안보 상황 속에서 과거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켰고 대등한 군사력, 어떻게 보면
북한군보다 우리 군이 훨씬 군사력이 좀 딸렸던, 열세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북한군을 단 한 방으로 침묵시켰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오늘 소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군의 작전 매뉴얼에는 적이 도발에 대해, 최근까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을 쏠까요 말까요? 포를 쏠까요 말까요? 이런 보고는 하위 상달 체제로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으로, 군단으로, 그리고 육군본부 합참으로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결심을 듣게 해가지고 대응 사격을 한다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단장은 독단적으로 바로 대응 사격, 대응 포격으로 북한군을 무력화시킨 것에 우리 국민 모두는 속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정말 우리 군에는 저런 장군이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요, 국민을 위한 멸사보국의 참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군인이라고 국민들은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육군 3사단 백골사단장이었던 박정인 장군이었습니다. 박정인 장군을 그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1973년도에 길동인과 직접 만나본 박정인 장군은 군인의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자나깨나 전력과 전술개발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차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사단장이 지는 그런 사단장이었습니다. 박정인 장군은 1928년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출생을 하였고, 1947년도에 김일성이가 공산정부 수립과 남침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환멸을 느껴 바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자 고향 선배였던 김용완 대위와 나중에 육군 대장으로 진급, 우리 군의 합참의장까지 올랐던 한신중위의 추천으로 육군사관학교 6기로 임관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박정인 장군은 유관장교와 영관장교 때도 단연 돋보이는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완전작전 체계 정립을 해가지고 전군에 전파하게 됐고, 실제로 백골사단의 이와 같은 작전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지 의도에 반영을 해서 사단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정인 장군의 사단에서 한방의 사건, 그 한방 때문에 국민들의 속 마음도 시원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1973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은 유영근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DMZ 내에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고 그래요. 표지판 보수 작업이라 한 것은 DMZ 안에서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군사 분계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뢰지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지를 다 해놓는데, 이거를 북한군이 수시로 넘어와서 이걸 빼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업을 완료하고 귀대하던 중에 갑자기 우리 병사들을 향해서 적의 GP에서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이때 우리 군의 대위와 하사 그리고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대북 선전용 마이크를 잡고 일가를 했어요. 야, 이보라, 북한군! 나 백골 사단장 박정인인데 지금 즉시 사격을 중지하라! 사격을 중지하라! 이렇게 몇 번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북한군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않더라고, 응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은 무조건 인민군 당신들에게 있음을 알아라 하고 분명히 경고를 한 후에 여전히 그들의 도발 행위는 멈추지 않아서 박정인 장군은 더 이상 상급 부대의 허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새끼들 도발 원점이 북한군 559 GP잖아 라고 확인하고 우리 포병
105mm와 155mm 곡사포가 사격 명령을 바로 내려가지고 백린 연막탄과 함께 불벼락을 쏴댔다고 그래요. 백린 연막탄이라 하는 것은 포탄을 쏘면은 연막 차장도 되지만 백린이 섞여 있어가지고 바로 그 탄착 지점에서 불이 납니다. 화재가. 이거를 적 초소에다 다 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기습적으로 기습 총격으로 우리 장병들을 구해내지 못했는데 연막이 차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황정복 대위, 김윤복 중사, 서휘수 병장을 무사히 구출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 후에 박정희 사단장은 북한군이 또다시 2차 도발을 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쐐기를 박는 차단하는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야 임마! 우리는 전차로 증강된 1개 연대가 우리 뒤에 대기 중이다. 올 테면 와봐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적들은 어떻겠어요?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도발을 못했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백골사단은 태생부터가 무시무시한 사단입니다.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백골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백골단이 순수한 그냥 그 군인이 아닌 그때 당시에 의병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북한에 대응하는 집단을 만들었는데 북한 탈출한 청년들이 결성한 백골단을 중심으로 해서 3사단 즉 18년대가 탄생이 됐고 이 18년대를 모체로 해서 백골사단 즉 오늘의 3사단이 창설이 됐다고 그래요. 6.25 전쟁 시에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우리 군 최초로 10월 1일날 38선을 돌파해서 이날을 국군날로 제정할 정도로 그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래요. 또한 박정희 장군 자신도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군에 지원해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한 그런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 3사단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그럽니다. 박정희 장군의 예하 부대에 대한 병사들에 대한 지휘 통솔의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한 것도 쉬워요. 첫째는 북한군이 기관총을 쏘면 우리는 대포로 적을 응징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다. 둘째는 총과 무기는 목숨을 걸고 조국의 땅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것이다. 적의 손가락이 넘어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발가락이 넘어오면 발가락을 잘라버려라. 이런 자세로 전방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하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해고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이런 강한 응징으로 북한군은 어땠을까요? 적들은 무려 36명이 아까 말씀드린 556GP, 559GP에서 현장에서 폭격으로 다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백골사단에게 크고 작은 도발 행위는커녕 군사분계선 옆에 와서 얼씬도 안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유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화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전부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국민의 힘과 그다음에 국민적인 염원, 정부의 노력으로 이런 사단장을 이런 장군을 보호해줘가지고 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된 것이 맞는 일인데 그때 당시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 사단장을 불러가지고 군에서 징계를 크게 하고 징계를 한 다음에 군복을 아예 벗겨버렸다고 그래요. 예편 당한 거죠. 그는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도발하면 훈장을 주는데 남한은 북한군의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을 하면 오히려 벌을 받는다는 안타까움을 말했다고 그래요. 북한군은 약자에게는 강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더없이 약하다면서 당시에 자신이 사단장 때 포격을 퍼붓는 동안에도 북한군은 단 한 발의 포로 우리 아군 쪽으로 응징을 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시계에서는 생전 절대 흘리지도 않을 것 같은 눈물을
박정희 장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쉬움과 그야말로 회한이 가득 찬 말을 남기고 우리 군문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 우리의 안보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많이 달라 있어요. 이제 우리도 군사력으로는 북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게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바로 쏘면 대응해가지고 응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국민들은 목이 마릅니다. 왜? 이와 같이 유능하고 강인한 장군이 또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왜 자고 오면하느냐? 이런 것이 국민의 갈증이겠죠. 당시에 박정희 장군이 보여주었던 그 희생과 결기에 열광했던 우리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정말 속이 시원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 지키는 일에는 좌고 우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후세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터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보호하고 우리 국가 국방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군인들에게 박수를 한번 크게 보냅시다. 다음 제19탄에서는 한강 방어선의 최종편으로 전쟁 중 최병덕 참모총장의 보직 해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경수과도, 즉 서울과 수원 간의 지연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6.25 길동이는 바로바로 핫 이슈를 이만 마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